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워 귤을 까먹는 것 정도가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지간하면 참고 견디는 저였으나 얼마 전에는 손윗동서였던 인간과 부딪힌 적이 있었답니다. 저를 까내리며 자신만 돋보이려 알랑방귀 끼던 손윗동서가 도리어 스스로의 추악한 모습을 들키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머님 생신이신데 상차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어떤 선물 좋아하시는지 목록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잘 챙기고. 네, 형님.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는지 대답해봐. 네? 어머님 못 먹는 음식 있으니까 알러지 있는 건 주의해서 구매하라고. 그게 아니지. 음식 맛은 정성이니까 만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사람 목숨 달린 거 지키는 거야 당연한 일 아냐? 저번에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제일 신경 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 알고 산 세월만 이제 2년은 다 되어 간다.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응애응애 하고 있을래? 어머님, 제가 동서 야무지지 못한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딱 그 사례가 지금 바로 보이네요. 너무 쥐잡듯 잡지 말거라. 그보다 너 보험 든다는 설계사분이랑은 얘기 좀 해봤니? 뭐다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 보험금 수령받고 이래저래 신경 쓰실 거 많을 것 같아서 남편 쪽으로 수령인 일단 둔 거잖아요. 어머님 아프시면 그냥 저한테 돈 받으시는 걸로 바로바로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남편이 그거 메꾸면 되니까요. 괜히 니들한테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구나. 그러다 병원비가 더 나오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에이, 어머님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생각만 하시면 되세요. 번잡한 일은 저랑 동서한테 죄다 맡기시고요. 동서도 문제 없지? 네. 어머님 건강하고 잘 모시면 저야 좋죠.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상차림 혼자서 하는 거 문제 없냐는 말이잖아. 그날 나 설계사분이랑도 만나보고 부동산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니까? 네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있겠어요? 꼭 말을 해도 뭔가 찝찝하게 한다니까? 내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바쁘다는데도 그렇게 불퉁한 태도여야 해? 동서는 전업주부잖아, 전업주부. 그냥 둘이 같이 하면 안 되겠냐? 둘째 애기가 지금 불편해하는 거 훤히 보이는데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내가 너 봐온 세월이 있다. 너 힘든 거 많이 참으면서 거짓말할 때 버릇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절 안 따져도 된다. 어머머, 또 동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대체 무슨 버릇을 갖고 있는 거래요? 저도 알려주세요. 동서 거짓말할 때 좀 추궁 좀 하게요. 그걸 말하면 니들 사이만 뻔히 나빠지지 않겠니? 같이 사는 집안이니까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입이 잘 떨어지지야 않겠다만 좋아한다, 사랑한다, 서로 나쁘끄러운 말도 해가면서 둘째 너는 진심으로 첫째 모시도록 하고 첫째 너는 윗사람으로서 더 감싸고. 네, 어머님. 아휴, 어머님. 전 윗사람이라고 누구 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의 손윗동서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면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대놓고 돈동거리면서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내곤 했었죠.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가급적 함께 시간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제가 내내하면서 잘 따른 덕분인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매일 불러대던 게 손윗동서였어요. 동서, 내가 오늘 백화점 가려는데 따라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 구경도 하자. 내가 입던 옷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동서한테 하나 줄 테니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요즘 몸이 피곤해서요. 밥도 사줄 테니까 얼른 나오라고. 동서가 짐 안 들어주면 손목도 안 좋은 내가 어떻게 짐들 다 들고 다니겠어? 하나 있는 남편이라고 해봐야 나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데 동서라도 나 아껴줘야 할 거 아냐. 제가 매번 얻어먹기가 죄송해서 그렇죠. 내가 동서한테 사주려는 거 동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돈이야. 어머님 보험금 받은 걸로 쓰는 거거든. 어머님한테 보험금을 받다뇨? 최근에 어머님이 병원 갈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다 노다지다 이거야. 눈먼 돈이라서.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나가는 거 나가는 거고, 챙기는 건 챙기는 거지. 남편 돈이 내 돈이고, 시모 돈도 내 돈이고. 그러다가 서로 힘들면 챙겨주고, 세상살이 두루뭉술 흘러가면 되는 건데, 네 돈 내 돈 뭐 그렇게 따지고 앉았어? 그래서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형님,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래도 믿고 돈 관리부터 사소한 거 맡기는 거잖아요. 형님께서 돈 관리 이런 거 자신 있어 하기도 했고, 또 이제까지 요량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믿고 맡겨준 돈을 마음대로 융통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머, 지금 동서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농담이면 모를까, 나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런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뭐라고 형님한테 훈계 같은 걸 하겠어요. 다만 믿고 돈 관리 맡긴 건데, 그걸 마음대로 쓰는 건 나중에 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동서는 동서 인생이나 신경 써. 솔직히 동서 나이쯤 되고 서방님 나이쯤 되면 좋은 집 하나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거는 평균이야. 그런 편견도 안 되면서 어디 남의 인생에 함부로 혼수를 두고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을 빼돌리면 얼마나 빼돌린다고? 저는 형님한테 혼수를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믿고 신뢰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죠. 형님이 저번에 시계 샀다고 자랑하셨는데 어머님 보험금으로 받은 걸 아주버님한테 차게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정도면 빼돌렸다고 할 만하죠. 그래, 동서는 늘 잘난 사람이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에. 나는 나쁘고 알아서 챙겨 먹는 역할 할 테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게다가 어머님이 부동산 내 정보 듣고 많이 이득 보신 거 잊었어? 그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머님 많이 편히 봐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일이지. 그걸 아득바득 따지고 드는 거야? 동서 정말 나한테 한번 혼나볼 테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형님한테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화 푸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없어. 그리고 내가 시킨 거 앞으로 더 철저히 잘 생각하고. 동서가 지금 몸이 편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사람은 몸이 정신없이 바빠야 머리가 엄한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고마워요, 형님. 배려해주셔서.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잘하란 말이야.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 되기 싫으면 내 말 잘 듣고 앞으로 선 넘지 말고. 알겠어? 손윗동서가 시모의 보험금이며 아주버님의 돈이며 본인의 돈인 양 함부로 써대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던 저로선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이를 지적받은 손윗동서는 오히려 저를 혼내고 핍박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얼른 사과부터 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봤자 여우 같은 손윗동서는 발뺌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고민 상담할 게 있어서요. 만약 주변을 믿는 사람이 어머님을 속이고 있다거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거나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안 좋겠지. 물론 그 사람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들어와야 되겠지만 들어본다고 해도 기분 나쁜 마음이 풀리진 않을 것 같구나. 그럼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이제라도 네가 말한다니 다행이구나. 사실 네가 나한테 상차림 해준다. 밥 차려준다. 뭐다 이것저것 해왔다만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돈 다 안 쓰고 남겨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상차림하거나 어머님한테 뭐 드릴 거 있을 때 아낀 적 전혀 없어요. 내가 첫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가 둘이만 있을 때는 나한테 쓰는 돈 아깝다고 그러고 그런 노동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더구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형님보다도 먼저 이 집안에 시집왔고 어머님 훨씬 더 오래 모셨어요. 어머님 몸 아프다고 할 때마다 매번 간병하고 몸살 심했을 때는 물수건 하루 종일 갈아드린 적도 있고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면 바로 표정 캐치해서 알아차리시는 분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관찰력 좋으신 분이 왜 제가 거짓말하는 거는 잘 알아차리고 형님이 거짓말하는 건 못 알아차리세요? 너야 사람이 투명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있는 그대로 보이지. 하지만 첫째는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잖니?
그래도 첫째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없으니 너한테 뭔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 시집 온 초반에는 시집살이도 좀 시켰고 힘든 일은 너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나름도 불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어머님이랑은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집살이 초반에 시켰던 것도 서툴은 저 위에서 그러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한테도 거짓말하는 거 바로 파악하시고 지적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형님이 어머님께서 받을 보험금 빼돌린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 애가 나한테 얘기하더구나. 네가 뒷담화하다가 걸리게 되면 분명 자기 걸고 넘어지면서 온갖 소리 짓거릴 거라고. 그래서 나는 네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잖니? 이렇게 되면 둘 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아니요. 어머님이 저 안 믿어주시니까 그냥 그런 셈 치세요. 네. 제가 돈 빼돌리고 상차림에 들어가는 돈 남기고 어머님한테 쓸 돈도 제 개인 주머니로 다 빼돌렸네요. 그만하거라. 아니요.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니까요. 내가 너 불편한데 억지로 거짓말하는 거 다 간파한다고 했잖니?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태도며 하는 말 보니까 내 돈 빼돌린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훤히 알 수 있겠더구나. 어머님, 저 정말 서운했어요. 전 어머님한테 늘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앞에서만 알랑방귀 뀌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첫째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판단이 내려지는구나. 서운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어떡하겠니?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려면 윗사람으로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마냥 휘둘리고만 살아선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네가 정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나. 물론 내 나름도 의심 가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안 믿고 형님만 이뻐하시는 것처럼 태도 정해주세요. 그러면 형님 분명히 신나서 꼬리가 밟힐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저한테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었고 여전히 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네가 정말 잘한 거다.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 다르면 언젠가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한테 네가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말해줬으니 널 절대 오해할 일은 없을 테니까 네 나름대로 애써 보렴. 그리고 정말로 고맙구나, 아가. 형님은 다른 이야기 또 없으셨나요? 미리 알면 제가 주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 얘기로는 너 떠보려고 일부러 나쁜 말 할지도 모르고 그게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본인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걔가 여우 같은 구석이 있잖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찰하고 또 계속 의심하는 거지. 세상살이라는 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니? 그렇게 관찰하고 또 관찰하다 보면 늘어나는 통찰력이며 지혜라는 게 있는 법이다. 평상시에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캐치하시던 시어머니. 제가 돈을 빼돌리며 모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 가득한 거짓말을 했더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잡아내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 때문에 종종 속마음이 들켜 서운한 일이 많이 생겼었던 저였지만 덕분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형님, 어머님 조만간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그때는 참여 가능하신가요? 아, 노인네. 적당히 좀 싸돌아다닐 것이지 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나 몰라. 나이가 있으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못 돌아다녀서 안달이냐고. 사실 형님 입장 생각하면 힘든 게 당연하기는 하죠. 오, 동서 오늘 웬일이야? 웬일로 오늘 쿵짝이 좀 많네? 이런 얘기하면 싫은 티 팍팍 내더니?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너무 막 굴리시는 거 맞기는 하니까요. 맞아, 맞아.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얼른 돌아가셨으면 싶다니까? 사망보험도 드러났겠다. 보험금도 나름 짱짱하게 나올 텐데 언제쯤 돌아가시나 모르겠다.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조금만 저희도 참고 기다리기로 해요. 아니, 사망보험금 돈 많이 받으려면 노안으로 죽어선 안 돼. 질병이든 사망이든 특약 드러났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죽는 게 더 확실하지.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괜히 돈 밝히니 뭐니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지, 동서? 나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노후에 물려주실 어머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잖아. 기왕이면 돈도 남기면 좋은 거고. 알죠, 알죠. 동서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 이렇게 내 말 더 잘 듣고 끄덕끄덕하면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리고 괜히 지금 했던 말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 사람들이 누구 말 더 듣고 따를지는 뻔한 사실이잖아? 네, 형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조만간 보험 설계사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보험 들었는지부터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죄다 꿰뚫어 놓고 있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 보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기는 기분이란 말이지. 한 살이라도 어린 동서가 내 쪽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 형님께서 그런 쪽에 박지 않으신가요? 또 말대꾸한다. 어머님 나이 들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야. 그러니까 보험 미리미리 가입해놓고 잘 타먹을 생각이나 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자꾸 가입하라고 하면 어머님 돈줄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서가 이야기 좀 먼저 꺼내고 가입 권유를 하란 말이지. 이해가 가? 저는 손윗동서가 추천하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봤었는데 깔끔한 인상에 고급스러운 양복까지 입고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형님이 샀다고 저에게 자랑했었던 시계와 동일한 것이 보험 설계사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결과는 참 놀랍더군요. 어머님,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좀 민망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형님이 남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랑 나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이간질 한다던 애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라니? 형님이 예전에 샀다고 자랑했던 손목시계 있었거든요. 그게 한정품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되게 자랑했었는데 그걸 자주 만나는 보험 설계사가 차고 있더라고요. 어머님한테 화재보험 얼마 전에 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애인한테 실적 쌓게 도움 주려는 거 아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가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형님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친구들 만난다, 부동산 보러 온 손님들 만난다 핑계대면서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진으로 증거도 많이 찍어뒀고요. 그래, 아주 잘했다. 물론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둘 사이가 뭔가 있다는 심증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거짓말하고서 따로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네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다. 그동안 내 보험금 빼돌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용돈으로 알아서 융통하고 나 돌봐준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다. 근데 이렇게 내 첫째 아들 기만하면서까지 그냥 막 나가는 애니 절대 관둬선 안 되겠다 싶구나. 이걸 당장 요절 내든지 해야지.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네가 나름대로 조사 많이 했는데도 밝혀진 거 없었잖니? 그런 상황에 더 파본다고 뭔가 나오겠니?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지금이라도 다 까발려버리고 이혼을 시키든지 해야겠구나. 그동안 형님 패턴 보면 어머님 보험금 탈 일 있을 때마다 신나서 써대고 소비하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머님께서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게 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말이 맞다. 네 지혜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낫구나. 내가 너한테 오늘 많이 배웠다. 어쩜 그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니? 어머님께서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님 본받고 싶어서 형님 열심히 관찰했죠. 그랬더니 뭔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말대로라면 그 간악한 년을 단번에 붙잡을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꾸나.
일단은 그러면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게 좋겠구나. 제게 모든 시댁과 관련된 일들을 다 시키는 것은 물론 어머님의 보험 일까지도 일임해버린 손윗동서. 저는 이때까지 꾸준히 관찰해왔던 결과에 따라서 어머님께서 안 좋은 일이 있어 보험금을 탈 때마다 손윗동서가 신이 나서 뭔가를 저지를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죠. 어머님과 저는 말을 맞추고서 손윗동서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다가 화상을 크게 입으셨대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많이 바쁘다는 거 알고 있지? 그보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동서는 늘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게 문제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침착을 유지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일 마무리 짓고 갈 거니까 동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 잘 달래드리고 침착을 유지하란 말이야. 사람이 기분 좋거나 나쁘다고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 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인생 지혜 알려주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란 말이야, 알겠어? 형님은 그러면 언제쯤 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라도 해놓게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때 되면 간다니까 그러네. 왜 자꾸 짜증나게 사람을 보채고 그래? 일단 보험 설계사한테 이따가 연락 넣기나 해. 손윗동서에게 소식을 전하며 몰래 따라붙어 있었던 저. 손윗동서가 보험 설계사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주 만나던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추측 그대로 들어맞는 행동에 스스로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형님,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시고 놀라시는 상황인데 같이 와서 보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봐주고 챙겨주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쳤대? 네? 많이 다치셨죠.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화상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다치는 것도 있고 피부 자체가 아예 절단까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낮추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야? 수량이는 당연히 장남 쪽으로 했겠지? 동서 이런 거 철저하게 내가 하라고 분명히 말했었잖아. 아주버님께서 돈 받는 것도 맞고 제가 철저하게 체크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화상으로 돈 받을 일이 있어야 아주버님께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겠죠? 지금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께서 화상 입으셨다며? 내 남편이 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갑자기 말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 혹시 술 마셨어? 그러니까 장남이 받으면 대체 어쩌실 건데요? 너 곧 이혼 당하게 될 거고 울며불며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건데 뭐? 너 지금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야? 네가 전에 술 취해서 했던 이야기 기억해? 너 성격 개차반이라서 연애하려는 남자들은 많아도 결혼하려는 사람은 아주버님 딱 하나였다면서.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체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냐고. 알아듣게 이야기해. 어머님, 지금 나랑 같이 대기 모텔 들어간 거 보고 있어. 보험 설계사랑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 다쳐서 대 기분 좋은 날이면 보나마나 뭔가 저지를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몰래 미행했었지. 뭐? 그거 범죄 아니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너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고 자시고 댁은 이혼당할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그동안 내 뒷담화하면서 어머님이랑 나 사이 갈라놓으려고 했었지? 댁도 똑똑하긴 하더라. 나쁜 말 하더라도 나 떠본다는 식으로 핑계 깔아놓았으니까 어머님한테 녹음 들려줘도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여우짓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이어야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못 들어봤어? 어머님이나 나나 대기하는 김한질에 생각 없이 놀아나는 사람들 아니었어. 그걸 착각한 게 네 최대 실수야. 야, 안 닥쳐? 안 닥치냐고. 모든 시대기를 저에게 다 시키고 본인만 점수를 따려고 했던 손윗동서. 심지어 이간질까지 하면서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던 사람이었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큰 이득까지도 가져다 준 적이 있었기에 저로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짐승도 아니고 본인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고 돈을 밝힌 데다가
다른 남자 놀아나는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기껏 터전을 잡은 부동산 중개업은 접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죠. 그 뒤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만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에 성격까지도 안 좋은 여자였고 이젠 이혼녀 낙지까지도 생기게 되었으니 미래야 불보듯 뻔했죠. 저와 시어머니는 이 일을 통해 더욱더 돈독해져 지금까지도 엄마와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화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32살 여성입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현재 서울에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고 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왜 영화 같았냐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제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제가 괴로워했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분이셨거든요. 마치 자기 아들 주변, 그러니까 제 전 남편 주변에 얼쩡거리는 여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달까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답니다. 물론 이혼하면서 통쾌하게 복수하고 받을 거 받고 나와서 더 이상의 미움도 미련도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큰 마음 먹고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내 딸, 내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별말 없으셔? 왜? 아무 말 없던데? 자기가 인사드릴 때 너무 긴장했던 거 아니야? 아직도 여운이 남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나 쳐다보시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 아닌데? 아무 말 없었는데 자기가 괜히 긴장해서 그렇게 느낀 걸 거야. 아니야. 사실 나 그날 화장실 다녀오면서 들었다고. 호영 언니한테 하는 얘기. 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회사 다니면서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설친다고. 모아둔 돈이나 있겠냐고 하셨어. 에이, 설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라니까. 그때 괜히 뚱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찍힌 거 아닌가 싶어.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나 엄마가 그랬다 해도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랑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자주 찾아뵈면 좀 좋아하시겠지? 그럼 자주 보면 익숙해지니까 금방 좋아하실 거야. 알겠어. 노력해볼게. 저는 남편과 업무로 만난 케이스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커피 유통회사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업무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위아래로 쳐다보기 바쁘셨고 저는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계속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뵈면 좀 달라질까 싶어 주말마다 인사도 드리러 가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남편 통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거나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제 이름 대신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행동도 하셨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고 황당한 마음에 싫은 소리는 못하고 남편에게 화풀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에 겪은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얘, 너 집에 있니? 네. 오늘 병원 갔다가 집에서 조금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넌 참 팔자도 좋구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데 그럴 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원. 어머니,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이 낳고 금방 복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퍽이나 그러겠다. 잘난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 네가 집에서 커피 시켜 먹고 밥 시켜 먹고 다 축내고 있잖니? 그런 게 아닌데요. 어머니 저 서운해지려고 해요. 엄마, 뭐야 갑자기? 이 사람 임신했잖아. 그만 좀 해. 아이고, 유별나다. 지 마누라는 끔찍하게 챙기지 아주. 네 엄마나 그렇게 신경 써봐라. 밥이나 축내는 년 뭐가 좋다고. 엄마, 말이 심하네?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해? 내 아이 임신한 사람이야. 엄마 손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정 취해야 하는데 왜 그래? 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머니, 저 진짜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제 탓만 하세요? 그리고 돈 축내는 년이라뇨? 저 그이가 주는 돈 안 쓰고 제 돈 쓰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냐?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거사.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제 부모님은 왜 들먹거리세요? 뭐만 하면 제 탓에 제 부모님 들먹이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이셨을 텐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 당신도 그만해 좀. 자기야,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자꾸 내 탓을 해? 그만하라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중립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홀몸도 아닌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고. 당신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알겠는데 나도 피곤하다고. 그럼 나는 누구랑 말해? 누구한테 터놓고 이야기하냐고. 또 그런다 또.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분명히 피임하자고 했지. 자리 잡고 가지자고 했잖아. 왜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딱 한 번 실수했다 그래. 나도 예민하니까 괜히 싸우지 말지. 응?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말야.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먹는 것도 차별하시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정말 당신이나 어머니나 너무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지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며 대놓고 지적질 하시는 건 물론이고 임신한 몸인데도 옛날 이야기 들먹거리며 은근히 집안일을 시키기고 했고요. 그리고 하도 동네 어르신들께 제 흉을 보고 다니고 대놓고 제 흉도 보셔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거니 하고요. 그러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퇴근하고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야, 너 어디야?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이제 연락 받고 가고 있어요. 아휴, 속 터져서. 너는 뭐 하는 앤데 이제야 오는 거야. 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이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골절되었다고만 들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고를 당한 거 자체가 심각한 거지. 넌 애가 왜 이렇게 굼떠?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어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왜 저 때문인데요? 그이 사고 난 게 제 탓이라고요? 그럼 네 탓이지.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사고 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뭘 어찌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만 하시냐고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너 그냥 병원 오지 마라. 네? 너 때문에 사고 났는데 내 아들 상태 더 나빠질라. 너 그냥 집에나 있어. 우리 아들 살려내. 어머니,
저도 혹윤 씨 상태를 봐야 상황 판단을 하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이 못 배워먹은 년아.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럼 너 보고 뭐라 하지 누구 탓을 해? 병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하, 진짜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뭘 어째? 병원 근처에 오지도 마. 부정 타서 내 아들 잘못 될라. 얌전히 집에 짜져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고 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몰아세우셨어요. 임신 중기로 넘어가니 배도 많이 나오고 몸이 무거워졌는데 배뭉침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다리 수술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해서 거의 3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고 매일같이 연락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일삼으셨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되었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집안 대 끊기게 할 거냐는 말은 기본이었고요. 애 낳은 거나 다름없어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쓸데없이 돈만 축낸다며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멍청하고 모자란 며느리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몸, 쓸데없는 년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겼죠. 남편이라는 놈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아픈 다리 핑계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응원이나 도움 따위는 기대하기 어려웠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니,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난리쳐야 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와이프 편 들어주면서 괜찮냐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도 저도 아닌 태도던데.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내가 중간을 지켜야지. 당신이 지킬 거야? 무슨 소린데? 내가 누구 편 들어주면 분위기가 뭐가 되겠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속상하게. 그럼 불평을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 신경 쓰이게 진짜. 그래, 말을 말자. 저는 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계획적인 임신은 아니었지만 막상 아이를 잃고 나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머릿속만 복잡하더군요. 신경안정제나 소화제 여러 약들을 먹어야 했고 그 약에 의존해서 폐인처럼 지내는데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오고 있었고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연락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전 부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지수예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세요? 네? 다짜고짜 무슨 소리세요? 당신 누구예요? 아,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혹윤 씨의 두 번째 전처 박경아라고 합니다. 네? 박경아요? 남편 전 여자친구 이름인데. 어떻게 절 아시네요.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 당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전처라고요? 우리 그이가 결혼했었어요? 네, 했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왔지만요. 정말 황당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쵸? 어이없고 황당하죠? 그래도 그쪽은 똑똑해 보이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 절 아세요? 어떤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진실에 놀랄 수도 있으니 잘 따라와요. 제가 복수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난 뒤 깊은 고뇌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결혼 이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지금까지 숨겨온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하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싶은 찰나 전 부인이 알려준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당연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부랴부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건질까 싶어 시어머니가 계실 땐 무조건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저를 붙잡기 바빴고 어떻게든 저를 다시 돌려세우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다던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흥청망청 쓰느라 가진 게 없었고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보상금 주느라 전 재산을 탈탈 털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내가 왜? 난 더 이상 자기랑 할 말 없어.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세아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침착해지면 안 될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동안 너한테 죄를 저질렀으니 금방 풀리진 않겠지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이미 이혼 판결 나고 위자료랑 다 받았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저한테 할 말이 남아있어요? 아, 준 돈 다시 뺏으려고요? 아니, 그게 우리도 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잖니? 그런데 단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제가 왜 신경 써요? 알아서 하셔야지. 잘난 아드님 대기업 다니는데 두세 달만 일하면 금방 돈 버는데 왜 저한테 빌붙으시려고 하세요? 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 미친놈아. 네 마누라가 아이 잃고 제정신 아닐 때 넌 뭐 했냐? 네 엄마랑 하하호 웃고 다녔지?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게 남편으로서 할 짓이냐? 아니, 그건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닥쳐. 어쩔 수 없긴 뭐가? 네 마누라가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나 몰라라 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 머저리야? 그래도 머저리는 좀 아니지 않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머저리라니. 어머니도 좀 정신 차리세요. 아, 이혼했으니까 이제 가족 아니네요. 아줌마, 저한테 뭐라 할 권리 없거든요?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직 할 말 있어요. 아줌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사기죄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라고요. 아니,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으면 자식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지. 아줌마가 유별나니까 그럴 정신도 없었겠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닥치세요, 너는. 네 엄마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 입을 꼬매버릴까 보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야. 아가, 이러지 말고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지수야.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니, 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말 뭘로 들었대? 난 할 말 없고 들을 말도 없어요. 그럼 난 이만. 그렇게 1년 반의 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고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걸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제 주변엔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이 되셨나요? 제 나이가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후회 없이 살려고요. 이혼한 경험으로 인해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들어갔네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많은 공감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